이 중에서는 원자로 관련해서 원전 관련주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두산중공업 다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이야기는 차영주 소장님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두산중공업 죽지 않았다. 약간 죽지 않았다 시리즈가 많은 것 같아요. HMM도 오르다가 살짝 조정받고 죽지 않았다라고 또 올랐잖아요. 이번엔 두산중공업인데 오늘장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유, 또 원전주들이 대체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까요? 나는 죽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하는 뭐 여러 가지 주식들이 있습니다만 HMM과는 좀 결이 다르다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일단은 뭐 우리가 그 업황이 호조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시세가 조정을 받는다 하더라도 재차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현재 지금 외부적인 요소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올라간다. 그리고 원전 관련주들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라고 좀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현재 지금 야권 대선 주자인 윤석열 씨가 원전과 관련돼서 어제 발언을 하셨죠. 일단 탈원전 정책에 대한 어떤 비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셨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그동안 원전주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탈원전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네. 지금 현재 2013년에 30년이 된 월성 원전을 하나 멈춘 거 외에는 아직까지 탈원전에 대한 것들은 미래에 대한 우리가 이제 이쪽으로 나가겠다라는 것이지 지금 원전에서 완전히 손 뗀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조금 그 원전에 대해서 현재 지금 설왕설래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어찌 됐던 현재 지금 현 정부의 기조는 탈원전으로 가겠다라는 것들이죠. 뭐 글로벌 기조가 어떻다라는 것은 논외로 한다 하더라도 탈원전으로 가겠다라는 것인데 지금 현재 야권의 유력 주자가 탈원전을 반대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어찌됐든 내년이면 우리가 새로운 대통령을 뽑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될지까지는 아직까지는 뭐 윤곽조차 잡히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야권 주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라는 것은 일부 또 정치 관련해서 이슈화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현재 지금 원전 관련주들이 그동안의 침묵을 깨고 다시 한번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전히 우리나라는 탈원전 정책 기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원전과 관련한 수출에서는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지원하겠다라는 입장인데 이에 더 나아가서 다음 대선 후보자들은 탈원전을 주장하지 않겠느냐 따라서 정책 수혜주로 지금 탈원전주들이 묶이고 있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 안에서 소형 원자로가 더 많이 부각보여주고 있는데 소형 원자로가 일반 원전에 비해서 조금 더 안전하다라고 들었어요. 뭐 안전성도 그렇고 뭐 일단은 여러 가지 설치라든지 비용 면에 있어서도 현재 지금 원전이라는 게 대규모 설치가 필요하고요. 그 이후에 원전에 대한 이제 사용 연한이 지나고 나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자원을 다시 돌려놓는 것들이 비용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서 과연 원전이 비용 절감, 에너지 절감이냐 아니면 화석연료 쓰는 것이 에너지 절감이냐 이런 논쟁이 불러붙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자유로운 게 이제 소형 원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네. 여기에 이제 강자가 바로 두산중공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산중공업이 다른 원전 관련주들 대비해서 투자자분들의 관심이 이제 쏠린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것이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미국과의 협업 관계 거기까지 아직 나가고 있지는 않았죠. 이제 대통령께서 원론적인 합의만 하고 돌아오셨는데 아직 이제 구체적인 건 가을서부터 어떤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벌써 소형 원전 같은 경우 두산중공업이 내년에 미국 시장에 일정 부분 수출한다라는 계약은 이미 있거든요. 이거는 대통령 방미와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만큼 두산중공업 입장에서는 지금 우리나라가 탈원전으로 간다 하더라도 이미 보유하고 있는 소형 원전에 대한 기술력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겠다. 아무래도 기업 입장에서는 국내에서 사활을 걸 수 없다라면 해외에서 사활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뭐 당연한 수순이고요. 그런 부분들을 앞서면서 나가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원전 관련주 중에서 두산중공업이 일단 대장주의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요. 소장님은 이 탈원전 정책 기조가 다시 한번 힘을 받을 것으로 보시는지 혹은 대선을 앞두고서는 서로 여야 간의 그 눈치 싸움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카드로 떠오르는 건지 어떻게 예측하시나요? 저는 후자 쪽이 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정치인 테마주들
것들 네. 이거는 뭐 정치인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는 거고요. 지금 이제 정치인들이 각종 정책들을 이제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정책 관련해서는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되는데 네. 여야가 지금 현재 공통적인 정책이 나오고 있는 것은 부동산 정책이죠. 이런 것들은 여가 되든 야가 되든 부동산 정책은 좀 이렇게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죠. 하지만 원전과 관련된 것은 만약에 여권이 승리하게 된다라면 이거는 폐기되는 그 정책이고요. 야권 주자가 당선이 되고 나면 새롭게 떠오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재 지금 우리가 정치인 테마와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의 어떤 뭐 지지도 차이라든지 지지도 변화라든지 이런 것들에 따라서 일일비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현재 지금 언급되고 있는 야권 주자가 되고 있는 것들 정부를 비판하는 수준이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구체성도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네. 단순하게 청년 일자리를 언급하면서 원전을 언급했다. 글쎄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저는 좀 그러니까 맥락이 좀 없다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일단은 지금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야권이기 때문에 정부 정책과는 무조건 달리하겠다. 뭐 이런 수준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냉정하게 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채팅방에 여러분들 원전주 갖고 계신가요? 라고 여쭤봤는데요. 어떤 분께서는 오늘 한전 기술을 매수하셨고요. 한전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요. 안 올라서 한전은 좀 아쉬우신 것 같고 한전 KPS 혹은 BHI를 또 갖고 계신다고 하는데 그만큼 시장에서 또 그리고 저희가 방송에서도 원전주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요거 좀 길게 봐야겠다라고 최근에 다시 한번 담으시는 것 같거든요. 차 소사님이라면 이분들의 그 선택에 대해서 잘하셨다고 하시겠어요? 뭐 제가 뭐 결과를 놓고 뭐 잘했다 못했다라기보다는 근데 지금까지 일단은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주식 투자하는 데서 가장 어려운 게 정책과 맞물려 있는 부분들이다. 오히려 정부 정책 수혜주를 찾는 것은 쉽습니다만 정부 정책과 역행하는 주식을 매수한다라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정부 정책 수혜주는 정부가 거기에 관심을 갖고 각종 자원을 쏟아붓습니다만 탈원전처럼 정부가 이것을 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거기서 자금을 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뭐 아니면 도구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조의 변화에 따라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 주자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매수하신 분들이 오히려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 수도 있고 야권 주자가 된다라면 뭐 아직까지 구체성이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뭐 이렇게 되는 부분들인데 저는 좀 뭐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포지션을 취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지금 변동성 확대도 대비하는 전략. 그러니까 무조건 주식이 나쁘다 좋다라는 개념보다는 내가 주식을 샀을 때 내 뜻대로 주식이 안 움직였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대비책도 충분히 세워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분야가 아니겠는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렇네요. 정책 기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잘한 걸 수도 있고 오히려 고점에 매수한 걸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잘했다 못했다 그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보다는 이 기조 변화 그리고 이슈 변화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타이밍인 것 같고요. 그럼 두산중업이 오늘 저희가 주인공이잖아요. 이 아이를 살펴보니까 원전만 있는 건 아니에요. 신재생 쪽에서도 두산은 역량을 강화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원전 장점 그리고 신재생 장점 두 가지를 해지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뭐 효자 같은 종목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일단 해상 풍력이라든지 이런 쪽들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지금 뭐 계속해서 이런 진출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이라는 게 하나의 어떤 뭐 사업부만 갖고 있게 된다라면 그 사업부가 갖고 있는 리스크가 클 수 있다라는 거죠. 특히 원전과 같이 정책과 맞물린다라는 거. 하지만 우리가 이제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이제 간다라는 것은 이제 뭐 그 기초적인 글로벌리 그러한 추세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와 맞물리면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것처럼 각 사업 부분들이 이제 저렇게 갖춰지게 된다라는 거죠. 원전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고 해상 풍력이라든지 다양한 에너지 관련 기업으로서 이제 탈바꿈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수주 소식들이 오늘도 또 이제 들렸기 때문에 일단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혜를 좀 볼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부분들이지만 아직까지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수익원 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매출이 늘어나는 거와 수익은 좀 다르다라는 거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요. 원전 같은 경우는 좀 정부와의 계약이고요. 그다음에 풍력 같은 경우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거기서 큰 수익을 내기는 어려운 분야인데 어찌됐든 지금부터 시작한다면 이제는 호흡이 좀 길어져야 되겠죠. 만약에 정치적인 이슈를 걷어내고 두산중공업을 투자하게 된다면 두산중공업이 갖고 있는 업황이
상승이 앞으로 활성화될 때까지 긴 호흡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도 덧붙여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두산중공업에 대한 저희가 이야기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4.61%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지난 5월부터 6월 초까지 정말 고공행진을 보여주면서 32,000원까지 갔다가 현재 구간에서는 좀 횡보하면서 매물 소화를 해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 기간 동안 외국인은 꾸준히 샀습니다. 수급에서의 변화도 눈에 띄게 나타나요. 두산중공업 차영수 소장님이라면은 주주분들이라면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은 지금 뭐 현재 상황에서 본다라면 일단 횡보가 좀 길어지고 있죠. 6월서부터 한 달 가까이 횡보 상태가 나타나고 있는데 일단 매물대는 3만 원 부근에서 쌓여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수준에서 28,000원까지의 상승 여력은 다소 열려 있고요. 일단 손절을 좀 짧게 보셔야죠. 이 횡보 장세에서 예를 들어서 20일 이동 평균선이 깨지게 된다라면 그게 25,000원 수준이거든요. 그 수준이 된다라면 리스크 관리를 들어가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전반적으로 현재 지금 두산중공업이 이 매물대를 뚫어주기 위한 새로운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는 조금 현재 상태에서 위아래가 좀 많이 좀 갇혀 있는 그런 형국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산중공업 그리고 오늘의 원전주는 죽지 않았다 집중 점검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오늘은 차영조 소장님의 의견을 들어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